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에서 근무하는 정인주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 유한타 투데이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시장 상황 굉장히 좀 불안하게 진행 중인데 기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파생시장 관점에서 또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 모양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계단식 하락 구조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3200이 이제 지지가 되다가 무너지고 또 저항이 돼주고 3050에서 지지 시도가 나왔다가 또 무너지고 저항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일 이평선도 이탈했고 120일이랑 60일은 이미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양이고요. 우리가 일목균형표라고 그러죠. 구름대가 이렇게 또 저항이 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쨌든 중기적으로 하락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3050 정도까지 지난주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모양인데 지금 시장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이제 시장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구조적인 흐름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려면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되고 또 3050 정도에 위치한 요 8월 저점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돌파를 했다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와중에서 또 이제 등락이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좀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요 3050에서 또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실패하는 모양이 나온다 하면 다시 이제 2900 정도까지 갈 거고 여기서는 또 반등 시도가 있겠지만 어쩌면 또 여기까지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느냐 3050포인트에 있는 저항을 넘어서느냐 하는 점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런 모양이겠죠 아마 오르락 내리락 하다 실패하는 모양이 나오면 다시 이 정도 2900까지 이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계단식 하락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의 변화를 보려면 어쨌든 3050에 대한 돌파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60주 이평선, 그 다음에 구름대 상단선 이 정도 수준이 2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무너지기 어려운 자리였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지는 되게 강하지만 제가 차트로는 이제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60주 이평선까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가능성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진짜 바닥이라면 몇 달을 걸치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양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위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 하더라도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확인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는 모양이 나오면 사실 또 조정이 그 이후에 또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또 중요한 이슈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맞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ADX라는 지표인데 이 파란색 선이 마이너스 DI입니다. 얘가 위에 있으면 좀 매도세가 강한 거고 주봉으로 이런 모양이면 사실은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도 플러스 DI가 위에 있으면서 시장이 쭉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중요한 지지에 닿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매도세가 좀 강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200일 이평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이평선은 물론 이미 하락 전환을 했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차트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작년 5월에 이제 200일선을 회복을 하고 사실 하루 이탈하긴 했지만 이럴 때 빼고 의미 있게 이탈한 건 처음이에요. 과거에 경험적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200일 이평선에 오랫동안 있다가 크게 이탈을 하고 반등을 하더라도 보통은 121선이 저항이 되고요. 시장이 좀 강하면 여기서 이런 횡보가 되게 오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쩌면 이걸 다시 또 레벨 다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코스닥 지수도 역시 일단은 뭐 60일선을 회복하고 요 구름대 위에 이렇게 안착하는 모양이 나오기 전에는 단기로든 중장기로든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뭐 여기가 정말 결과적으로 보니까 진바닥이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전환하는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요 위에서 이제 1000포인트 부근에 등락을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추가로 매수를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은 한국이랑 다르죠. 이제 신고가를 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지난 어쨌든 10월 초 조정 받을 때 121 이평선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121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121 이평선까지 지난 코로나 때 3월에 급락 이후에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며칠간 이탈했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돌파가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돌파에 성공해도 여기서 이렇게 안착을 확인하고 추세로 가지 않는 한 만약에 다시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조정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좀 확인 과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10월 초에 이미 121 평선을 이렇게 좀 약간 이탈하고 반등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은 지금 현재 약 59,000 계약 정도 누적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난 6월 달에도 뭐 3만 계약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더 많이 샀으니까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9월 만기 때 롤오버 포지션이 54,000 계약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요 만기 이후로 보면 사실상 중립이거나 뭐 약간 매수기 때문에 외국인 포지션이 막 그렇게 뭐 상승으로 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은 이렇게 심각한 하락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약간 중립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옵션 시장에서 보시면 조금 불안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V코스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근월물과 원월물의 대표 내재 변동성을 가중평균에서 만든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랑 반대로 움직이는데 7월 달에 저점 형성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고점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 보였고 최근에 17% 위에서 이렇게 하방을 다지고 있는 모양이라서 얘가 다시 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얘도 이제 고점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이 추세선 정도로 이렇게 이탈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장의 옵션 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풋콜 레이쇼라는 건데 이 변동성, 그 풋과 콜의 어떤 거래량, 거래 대금을 가지고 비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이제 풋 거래가 많은 건데 추세적으로 보시면 이 회색선이죠. 쭉 보면은 고점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 내재 변동성의 비율, 풋이 이제 분자고 분모가 콜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19% 정도까지 지난 주말에 보였는데 그렇게 보면 옵션 시장에서도 약간 풋에 대한 거래나 관심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코스피는 계단식 하락 구조다. 그리고 어떤 흐름의 변화가 나오려면 3050포인트에 대한 돌파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옵션 시장에서도 추세적으로 풋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선물은 중립적이긴 하지만 또 시장이 또 상황이 나빠지면 또 매물이 나오고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스피가 30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떤 중기 흐름의 어떤 변화에 대한 단초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상승 추세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조금 더 확인하면서 천천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